돈이 관심이 좀 있으실 테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한 지는 올해 나이가 40입니다. 그 주민등록상으로 70이라 39이라고 빡빡 우깁니다. 예전에는 한 살이라도 높이고 싶었는데 지금 법적으로 70이니까 39이잖아요. 이제 한 달 남았나? 2달 남았나? 약간 아쉽긴 하지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죠? 예. 그 옛날 생각하니까 제가 또 감상해졌나 봐요. 갑자기 드릴 말씀을 깜빡 잊어버리는 거 보니까. 사업한 지 13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26살 말에 시작했으니까 13년, 만으로 13년 됐네요. 처음에 무슨 사업을 했냐면 UPS라고 혹시 아세요? 무정전 전원장치.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서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저런 단말기가 한전전원에서 공급되는 전원이 끊어지면 차단이 되면 그 부하도 죽죠. 컴퓨터가 꺼져버리죠. 근데 중간에 배터리가 들어있는 장치를 연결을 시켜놓으면 한전에 이 장치를 연결시켜 놓고 이 장치에 컴퓨터 같은 걸 연결시켜 놓으면 한전전원이 꺼짐과 동시에 이 배터리에서 전력이 바로 공급이 됩니다. 이 배터리에 힘이 있는 시간 동안. 그것을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하는데요. 그걸 수입을 했습니다. 그걸 하게 된 계기도 군에서 전역을 하고 나서 할 게 없더라고요. 인생에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는 선배가 하자고 꼬셔서 시작을 했습니다. 꼬셔서 시작을 했는데 군에 있는 동안 뭐 제가 술 사기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하니까 뭐 모아놓은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선배가 하자고는 하는데 돈은 없고 한 300만 원 정도 있었나? 그거 가지고 좀 이제 군에서 나와서 몇 달 동안 이제 썼습니다. 쓰면서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개 타는 날을 알았어요. 집에 갔는데 어머님이 내일 개를 탄대요. 토요일 날 집에 갔는데 예산에 내려갔는데. 그래서 엄마 지금도 제 엄마라고 부르는데요. 엄마 내일 그럼 식사도 같이 하시겠네? 그럼 저도 내일 데려가세요. 저도 좀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그래서 그래라. 허락을 받고 어머니 개를 딱 타시는 날 식사하시는 동안에 그 개돈을 뭐라고 표현해나? 그냥 짚고 날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나중에 하시고 야 임마 너 어디 가? 그러는 거야. 엄마 나중에 갚을게요. 그러고 제가 대전으로 도망왔습니다. 대전에서 사업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선배랑 500만 원씩 합쳐가지고 사무실 6평짜리 얻어서 그걸로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품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그걸 수입을 하는데 다른 한 군데를 거쳐서 받았거든요. 직접 수입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서. 그래서 미리 계약부터 해놓고 나서 물건 받아오고 계약부터 해놓고 나서 물건 받아오고 거기에서 몇십만 원 남으면 그거 가지고 사무실 돌리고 처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평, 이게 몇 평 되죠? 한 10평은 넘을까요? 20평이나 됩니까? 무지하게 큰 공간이네. 그러면 여기에 한 4분의 1 정도 공간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책상 4분의 1보다는 좀 넘을 것 같은데 제가 했던 게 왜냐면 사무실에 책상 2개 놓고 이 도르래 문이 있으면서 옆에 예전에 소파 침대 아세요? 그 소파인데 당기면 이렇게 침대가 되는 거. 예. 이 옆에 싱크대가 조그맣게 하나 있었고 거기에서 뭐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흡사 저를 잘 모르시고 사회에서 본 분들은 쟤는 집안에 돈이 많아 보인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겼습니까? 그래? 아니죠. 그건 걔네들이 지어낸 말이겠죠. 하여튼 그걸 하는데 선배님하고 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생겼어요. 그분이 영업을 안 나가고 앉아서 맨날 컴퓨터만 하고 놀고 뭐 다른 것만 하고 놀고 담배 피우고 뭐 고스톱 치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 선배하고 결별을 하고 제가 프리랜서로 나와서 한 6개월 동안 다른 회사에 프리랜서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영업 실적을 잘 올렸습니다. 제일 크게 팔아봤던 것이
그때 이제 올해가 몇 년이죠? 예, 2008년. 97년도에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9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어머니께서 집에 그 월세 낼 수 있는 보증금하고 보증금 300에 월세가 70만 원인가 60만 원 낼 수 있는 데를 하나 얻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혼생활을 처음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좀 낫죠, 결혼할 때. 그래도 한 열 몇 평짜리 아파트는 얻지 않나요? 선생님은 어떠셨습니까? 선생님은? 안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꼭 결혼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잘생기셨는데, 중후해 보이셔서 제가 좀 실례를 했습니다. 거의 뭐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러면서 제 한 사람은 그 대전의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행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행정연구원으로. 그러다가 거기에서 한 번에 제일 많이 돈을 벌었던 것이 아주 큰 기회를 한 1억 2천에 팔고 4,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4,300만 원을 나눠줬을 정도니까 한 7천만 원 남았다는 얘기겠죠. 그럼 장사를 잘한 거잖아요. 처음 그렇게 큰 돈을 벌어서 기분이 좋아서 은행 가서 100만 원짜리 다발로 다 찾아왔습니다. 43개를. 그래서 와이프 퇴근한 걸 앉혀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10,000원짜리 다발로 상대방 이마 맞추기 하고 그때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그거보다는 약간 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돈 벌면서 행복을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제가 인생의 목표가 아닌 건 분명합니다. 행복을 못 느끼니까. 제가 인생의 목표가 되려면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복감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로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뒤에 다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그 뒤에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대전에 그 뒤에 제가 다시 회사를 차려서 그 와이프를 제 격리로 앉히고 경영을 처음 해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면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격리해야 된다니까 와이프 직장 잘 나가던 사람을 그만두고 격리로 앉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하고 저 사장, 와이프 격리 둘이 같이 출근해가지고 집에서는 부부인데 9시서부터는 완전히 격리 김정미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저 사람이 돌았나? 하고 제 또 성격이 상당히 원칙을 좋아해가지고 지금은 안 그런데요. 지금은 좀 부드러운 것도 좀 생긴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6시 퇴근하기 전까지 아주 업무상으로만 돼 있어요. 근데 연약한 와이프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항상 울고 싸우고 그 당시에 아주 지금까지 싸울 거 요즘은 안 싸우는데 인생에서 싸울 거 그때 다 싸워버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97년, 8년도에 벤처붐이 불었습니다. 벤처붐을 타고 투자 자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엔젤 투자자들, 그때 엔젤 투자자들 기억나세요? 500명 정도 딱 있는데 숨이 딱 막히더라고요. 근데 올라가서 제 자랑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카이스트 박사 출신도 올라갔고 4개 벤처기업이 올라갔는데 교수 출신도 올라갔고 했는데 아무것도 지방대 나왔습니다. 대전에 모건대라고 지방대 나왔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1등 했습니다. 제가 했던 PT가 그 UPS를 직접 만들겠다는 것이 투자자 뇌리에 인식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때 11억을 제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그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실제로 마침 운때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은 그때 제가 깨달았는데 대전시청이 신시가지로 이사가면서 그 구청사를 4개 벤처기업에다가 거의 무료로 줬습니다. 시장실이 제 방이었습니다. 업무방. 야, 기분 되게 좋대요. 시장님이 이런 데서 업무 받구나.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아주 이상한 버릇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돈도 들어왔겠다가 물건도 팔리고 등등등 해서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나? 유흥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유흥. 예.
왜 옛날에 그 미친놈들 많이 보셨죠? 하루 저녁에 룸사롱 2군데에서 막 옮겨다니면서 뭐 마음에 드는 여자애들한테 100만 원씩 안겨주고 그 미친놈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가 그 밤이니까 6시 이후니까 아주 술술 나오네요. 제가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런 미친 짓을 물들이니까 그게 사업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분명히 어디선가 누수가 생기고 제가 쓰는 누수를 직원들은 가만히 받겠냐는 얘기죠. 지들도 어떻게 회사에서 좀 해먹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가 제가 손댄 게 바로 인터넷 폰이라는 거였습니다. 전화기인데 인터넷 라인하고 일반 라인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서 인터넷 라인이 되는 데에서는 인터넷 라인으로 통화를 하고 일반 라인이 되는 데에서는 일반 라인으로 통화하는 아마 그게 2000년도에 그 정도 작품이면 아마 괜찮았던 작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98년도에 그렇게 가고 싶던 미국을 처음 가봤습니다. 라스베가스 컴덱스 쇼를 처음 가봤는데 야 사막을 6시간 달리다가 버스가 언덕길을 딱 넘어서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꿈속에서 보던데 쫙 불빛이 펼쳐지잖아요. 야 그게 지금도 안 잊혀지는데요. 몇 년 동안 라스베가스를 계속 갔죠. 근데 그때 처음에 가이드가 몇 개 회사 사람들을 모아서 갑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걸 이제 가이드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이 가이드가 바빠요. 가면 한 사람이 붙잡고 안 놔주니까 영어를 못하니까 단 한마디도 못 물어보고 왔어요. 묻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 12시간을 오는 버스, LA 공항으로 오는 버스 6시간, 비행기 타고 오는 12시간을 한숨도 못 자고 눈을 잠깐 감았다가도 잠이 안 와요. 제가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뭐 했나? 지금까지? 너 뭐니? 제가 제 스스로 너 조세현 너 뭐냐? 넌 지금 정말 이해가 안 돼. 너 뭐야? 아니 학교 다닐 때 영어 조금만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런 자책을 해가면서 이쪽에는 해가 떠 있고 비행기 앞쪽에 이쪽 창문을 보니까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는 거 출장 가시면 가끔 보실 겁니다. 그 아주 이상한 풍경을 보아가면서 자책을 18시간이나 해왔고 그 다음날부로 전화 영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시간은 없으니까 어차피 영업을 다녀야 되니까. 그때서부터 영어를 시작을 했으니까 아주 영어는 늦게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00년도 말에 2년 뒤에 제가 라스베가스에 UPS를 제가 만든 UPS를 가지고 출품을 했습니다. 98년, 99년도에 참관만 하다가 2000년도에 제가 만든 UPS를 가지고 참가를 했습니다. 그때 기분도 잘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기분. 지금은 영어는 또 중국어는 어디 가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빌어먹지 않을 정도는 합니다. 인생에서 조그만 목표가 있고 왜 해야 되겠다. 지금 영어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잘하시리라 믿지만 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없이 영어를 하면 영어가 진짜 안 됩니다. 중국어는 중국 공장 가면서 전투 중국어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죄송합니다. 수첩을 가지고 발 마사지 집을 밤마다 갔습니다. 한마디를 외워서 갔습니다. 한마디. 중국말로 이거라는 것이 저거라고 합니다. 저거. 예? 웃기죠? 진짜 그래요. 거짓말 아니에요. 중국말을 중거화라고 합니다. 중거화. 그 다음에 이거 중국말로 무슨 뜻이야를 썸머밍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익숙해져서 좀 하는데 말 더듬거리면서 저거 중거화 썸머밍즈 그 한마디를 외워서 갔습니다. 물어봐가지고.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궁금한 게 많아서 저거 중국어 썸머밍지 뭐 그러는데 아이고 이걸 구기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물어서 가령 뭐야? 이런 병이다.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을 거 아닙니까? 발 마사지 가서. 손은 자유로우니까 발만 마사지 하니까. 5,000원입니다. 싸기도 하죠.
저거 중국어 써머밍자 하면 저거스 빙. 우리나라 한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중국어가 좀 쉽습니다. 병을 빙. 그리고 좀 세게 빙이라는 거는 뭘까요? 얼음. 잘 하시네요. 빙과 할 때 그 빙. 그렇게 중국어를 전투 중국어를 계속 했습니다. 단어를 알고. 그렇게 한 6개월을 하니까 웬만큼 어디 가서 밥 먹고 하는 것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어가 영어보다는 훨씬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지에서 절박했으니까요. 처음에 저를 마중하러 온 차가 뭐 사정이 있어서 한국인이 못 나왔어요. 그래서 그 피켓 든 중국인을 만나서 상하이에서 소주까지 3시간, 차가 밀리면 3시간 걸리거든요. 가는데 화장실도 가고 싶어 죽겠고 배도 되게 고픈데 단 한마디를 못 해가면서 그 인생고를 차 안에서 3시간 동안 느끼면서 그런 불편한 기억이 있어서 중국어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영어를 하시는 목적이 분명해야 언어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 하시죠? 공부하세요? 네? 네. 목적이 혹시 분명하신가요? 어떠세요? 남자친구를 사귀기 위한 목적도 좋고 저처럼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도 좋고 하여튼 어떤 목적을 정하면 전 이민을 가려니까 지금도 중국어는 매주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목적이 생기면 언어는 좀 통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의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뭔가요, 선생님?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이룰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거. 돈으로. 부자의 개념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부자는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을 때 부자라고 정의를 하는데 저는 그 정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자기가 인생살이 하면서 돈을 안 벌어도 될 정도가 됐을 때 부자입니다. 근데 그 가치는 다들 틀리죠. 자기는 1,000만 원만 있어도 인생 사는데 아무 불편 없어. 돈 더 이상 안 벌어도 돼.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계실까요? 예. 혹시 1,000만 원만 있으시면 되세요? 예.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1억만 있어도 되시는 분들이 있고 1,000만 원만 있어도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다 틀리지만 결국은 인간이 욕심을 자꾸 상대적으로 내서 그렇지 절대적인 가치에서 부를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자가 될 때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중요한 거지 남들이 사촌이 뭐 돈을 뭐 얼마나 더 벌었어. 이상하게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거든요. 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그런 마인드를 없애시는 것이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머릿속에서 리마인드를 시켜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펀더멘털을 마련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고 저도 아까 제가 지방대를 나왔다고 했는데 그 뒤로 사업을 하면서 단 한 학기도 제가 저녁 야간 과정을 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석사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연대 경제대학원 졸업한 것까지 석사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과정들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 학기도 쉰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LCD 전문 과정까지 다녔습니다. 왜 그랬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바보스러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 안 해서 지방대 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은 거고 공부할 거리라는 얘기가 그 사회에 나와서 그 바보스러운 저를 깨닫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부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할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자기 자신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부자가 되실 자격이 있는 거죠. 이 시간에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싶으실 거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만나고 싶을 거고 지금 또 술 먹자고 꼬시는 인간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 아마 문자 메시지 계속 보시는 분들은 아마 반수 이상이 지금 술자리 가실 약속 정하시고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나요? 아까 어느 분이 자꾸 문자 메시지를 봤는데 이 시간 이후에 전공무역 장소 때문에 그러시군요. 혹시 약주는 안 드시는 자리입니까? 아니 먹어요. 그렇죠. 예, 하시는 자리죠.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세요. 네? 같이 가세요. 제가 술을 많이 먹어서요. 안 됩니다.
한 분도 안 빠지신다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시만 하고 아무도 안 빠져. 아, 그렇습니까? 아, 뭐 서로 약속한다면 한번 가죠. 예, 저는 약속을 잘 지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자기 자신에 계속 투자를 해나가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말씀을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요즘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이 얼마나 되죠? 350만 원. 그렇게 네? 아니요. 한 분이 버시는 것이요. 아, 4인 기준이죠. 이 기준이 좀 틀리신 거예요. 선생님께서는 얼마를 보시고 계세요? 도시근로자가요? 150 얼마, 230 얼마. 이 중에서 뭐가 제일 타당성이 있나요? 350이요? 그냥 저기 다른 반대 의견 없으면 350으로 하겠습니다. 예. 350 내신 분하고 잘 아시는 사이인가 봐요. 350만 원을 버시는 분은 1년에 얼마를 버나요? 연봉으로? 그냥 단순히 12를 곱해보면 4,150 맞나요? 맞습니까? 3,500에 700이니까 4,200이네요. 제가 좀 잘못 계산했네요. 4,200. 4,200만 원. 그런데 지금 그 10억을 저축을 해놓으면 이자를 얼마 주죠? 아니요. 율로요. 퍼센테이지로. 10%를 줘요? 어디에요? 저 당장 달려다겠다. 그 5천만 원밖에 원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 예, 거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저걸 다 20명 명의로 나눠야 되잖아요. 예. 특판으로 나오죠. 아니, 근데 원금 보장도 받고 특판으로 해야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서로 이제 생각은 틀린데, 대략 정기예금 금리가 요즘 한 5% 정도 주나요? 요즘 계속, 그치? 5.6%요? 더 떨어지죠. 요즘 금리를 계속 하늘에서 낮추고 있으니까. 그냥 한 5% 봐도 무방하죠? 그죠? 인정하실 만한 거죠? 그럼 5%면 얼마입니까? 네? 1년에 500만 원? 10억이에요. 1억이 아니고. 5천만 원. 그러면 얘가 9억이면 얼마나 되나요? 4,500만 원 되나요? 그죠? 그 평소에 돈 계산 잘 안 하시나 봐요. 그러면은 거의 비슷하죠? 뭐가 비슷해요? 도시근로자가 1년에 350만 원씩 벌을 때 1년에 연봉하고 지금 9억을 가진 분들의 이자 수입은 거의 비슷하죠? 그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9억 있습니다. 그렇죠. 9억 있을 때 놀고 먹고서 그냥 이자만 놀고 먹고 일 안 하고 350만 원 받으시는 분이 뼈 빠지게 일할 때 9억 있을 때 놀고 먹는 사람들은 같다라는 거죠. 예? 네, 못 들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금액을 말씀하시죠. 예, 아니요. 이게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이자 수익, 얘는 근로소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 그냥 다른 사람들은 유동가치라고 설명을 하고요. 얘는 이자 소득, 다른 말로 요즘 말하는 부가가치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가가치라는 것이 부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으로 인해서 얻어질 수 있는 가치가 얼마냐. 이걸 이제 부가가치라고 하니까 얘는 이자 소득 부가가치라고 하고 얘는 유동가치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 보십시오. 350만 원 버시는 분이 유동가치를 다 해보니까 1년에 버는 게 4,200만 원. 9억 가지신 분이 5% 이자 소득을 받고서 놀고 먹을 때 4,500만 원을 벌어요. 이건 똑같다라는 겁니다. 가치의 이름만 틀린 거죠. 두 개는 똑같은 겁니다. 1년에 생기는 돈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조금 아까 제가 뭘 말씀드렸죠? 두 번째, 부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방법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그랬습니다. 의사, 변호사가 왜 되려고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교수님도 많이 보시죠? 예.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전문직을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전문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전문직은 뭐 한 달에 한 의사, 변호사 한 1,000만 원 정도는 버나요? 여기에 공감하세요? 왜 갑자기 의사, 변호사 얘기 나오니까 조용하시죠? 네, 아니 저도 의사, 변호사 아닌데 뭐. 예. 근데 1,000만 원 받으시는 분이 이분들은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예, 잘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직 의사,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자기 건강에 허락하는 한 지가 하고 싶은 때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000만 원이면 1년에 1억 2천만 원인데 1억 2천만 원은 가령 얼마를 가졌을 때의 돈으로 그 자산으로 봤을 때 얼마를 가졌을 때의 돈하고 똑같은가요? 한 30억을 따져볼까요? 30억을 따지면 5%면 1억 5천만 원. 한 7억하고 같겠네요. 그렇죠? 27억에 5%면 거의 비슷하죠? 1억 5천 나오죠? 우리가 가끔 네? 27억을 가졌어요. 제가 요즘 따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27억에 5%면 얼마입니까? 57에 35, 5, 20, 1억 3,500. 그럼 26억으로 할까요? 그럼 뭐 비슷하겠죠. 25억, 26억이라고 하죠. 자,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전문직은 25억을 가진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뭐가 똑같아요? 유동가치하고 이자 소득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자기 건강이 허락되는 한, 죽지 않는 한, 거의 영속적으로, 살아있는 한 영속적으로 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길을 찾아서 이런 자신에게 계속 투자하는 푸시에서 투자를 하고 이 아까운 시간에 공부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무언가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꿈들을 구체적으로 꾸어간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가치는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일들을 다 자기가 목표한 바를 다 수행을 하려면 건강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기 몸이 자산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우리 몸에는 어떤 투자를 하나요? 자기 몸이 없으면 결국은 두 번째 가치도 수행을 못하게 되죠. 자기가 전문적으로 되려고 하는 그 무슨 꿈을 꿨어요. 이제 전문적으로 되려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첫 번째는 이제 부자로서의 자기가 어느 정도의 부자를 원하는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결국 그걸 수행할 기초 펀더멘탈이 있어야 되는데 펀더멘탈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말짱 꽝이잖아요. 꽝이라는 얘기가 조금 이 학습 시간에 부적절합니까, 선생님?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좋은 거를 자주 드셔주는 게 좋고요. 뭐 비싼 거 아니라도. 그리고 제가 아직도 지금 체중을 빼고 있지만 아까 제 이력서를 보시더니 그 학과장님께서 이게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15kg을 뺐거든요. 감량을 했습니다. 90kg 나갔었어요. 90kg 나갈 때 저를 안 보시기 다행입니다.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운동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거실에 서재를 만들려고 TV를 얼마 전에 치워버렸더니 좀 심심해서 신문을 러닝머신 위에 펼쳐놓고 읽으면서 한 6.5 정도로 걸으니까 신문을 넘길만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 정도 신문을 읽고 그 다음에 제 할 일을 합니다. 뭐 씻고 밥 먹고 출근하고 하는데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서부터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가지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같이 해주는 것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아까워요. 제가 목표한 것을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것을 다 하려면 제 일상적으로 자주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것은 계속 멀티를 해주어야 다른 일들이 좀 잡히더라는 겁니다. 영어 공부는 요즘에 차 안에서 많이 합니다. 차 안에서 일단 AFN, 그 다음에 교육방송 104.5가 잡힐 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지방 가면 105. 뭐가 잡힐 때도 있는데 출장을 갈 때도 항상 다른 음악을 잘 안 듣습니다. 그것만 듣습니다. 그것만. 그 다음에 제 차에 CD가 딱 2개 있습니다. 처음에 폴포츠라고 아세요? 폴포츠하고 웅산밴드라는 거 아세요? 웅산밴드? 아시죠? 이야, 좋아하시죠? 예. 예. 아, 그 재즈 그거잖아요. 예. 퓨전 재즈. 퓨전 재즈. 예. 그냥 메인 보컬이. 제 와이프가 그 CD를 사다 주면서 하는 얘기가 그 여자를 자세히 봤더니 제가 멀리서 이렇게, 아니, 멀리서 찍은 사진을 하나 딱 봤는데 아주 분위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런 분위기라면 이런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아, 그 TVN 방송에 리얼스토리 묘라고 예. 그 방송 앵커 그 방송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걸 TV 치워버리기 정말 잘했네. 아, 저도 예. 작년에 그 재즈 페스티벌 가서 봤는데 2년 전에 예, CD 살까 말까 하다가 남에게 들어보고 예. 아, 역시 라이브만 듣고 참아야 되겠다. 아. 안 사기 잘했어요. 그래서 절대 인터넷에서 그 여자를 찾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리드 보컬을. 실망한다고. 그 지금까지 제가 들었던 노래의 환상이 싹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자는 절대 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곡은 너무 좋습니다. Yesterday라는 거. 대표적인 게 Yesterday라는 건데 아주 좋더라고요. 지금 제가 첫 번째 CD를 누구 걸 가지고 있다니? 폴포츠 아시죠? 어떤 사람이에요? 핸드폰 판매하다가 예. 혼자 이제 성악 공부를 하다가 예. 방송국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노래를 하게 된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는 이제 앨범도 내고 성악가로서의 길을 가고 있고. 맞습니다. 이야, 정확하게 하시네요. 예. 정확하게 하시네. 음악 좋아하시나 봐요. 폴포츠라는 사람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핸드폰 도매상도 아니고 점원이었죠. 점원이었는데, 핸드폰 가게 점원이었는데, 그 브리티시 뮤직 컨테스트인가요? 이름이? 이제 미국의 아이돌 뭡니까? 네? 그러니까 아이돌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아마추어들을 이렇게 발굴하는 프로그램인데 영국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이에요. 브리티시 뮤직, 네? 그렇습니까? 예, 그건가 봐요. 예. 그런데 거기 나왔는데 사람이 좀 생기기가, 네?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요? 엄하게. 또 어떻게 생겼죠? 네? 예. 좀 설마 저 사람 노래 하겠나? 그렇죠. 예. 설마 저 인간이 생기기도 정말 볼품없게 생겼는데 배도 나오고 뭐 이빨도 좀 이상하게 생기고 막 보면은 참 일단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죠. 예. 아주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지금 계신 저 포즈로 심사위원들이 다 있다가 그냥 교수님 한번 보여주시죠. 다 있다가 기가 찬 거죠. 얘가 나와가지고 도대체 뭔 노래를 할까? 기가 찼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아리아 중에 공주는 잠 못 들지 못하고 그런 아리아가 있죠. 그걸 불렀는데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저건 제전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이 다 죽은 거예요. 들어보셨죠? 제가 야외로 출장 가거나 할 때 그 음악을 듣는데 너무 대단하죠? 너무 대단합니다. 그런 천상의 목소리는 누가 낼 수도 없는 그런 목소리인 것 같죠?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심사위원장이
그 심사위원장들이 이제 위원장하고 심사위원들이 TV에 거친 죄송합니다. 교수님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약간 좀 뒤로 뻗팅기면서 너는 노래 못해 뭐 그런 정도의 표정이었는데 자기가 어폴로자이즈도 했죠. 죄송하다. 당신한테 난 기대를 하나도 안 했고 당신 정도의 사람 노래 부를 거라 생각을 못 했는데 당신 다음 달부터 나랑 곧 음반 작업하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듀서인데 그렇게 돼서 폴포츠가 한국에 한번 왔었다라는 것 같은데 왔었죠. 내한 공연 했었죠. 5월 달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상하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꿈도 없던 사람이 어릴 적 얘기는 맨날 얻어 터지고 누가 같이 놀기도 싫어하고 맨날 외톨이였다는 겁니다. 혼자서.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는 무대에 서서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누구한테 노래를 배운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보통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이 지금 세계 음악계의 정상에 서서 천상의 아리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더 말씀 안 드리더라도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다는 건 잘 아시죠? 정말로 안 됐다는 우리가 인정을 못하는 사람이 정말 잘 된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막히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인데 그런 꿈을 지속적으로 꿔갈 때 꿈을 지속적으로 꿔가려면 어떤 도구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도구는 바로 저런 도구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도구를 개발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꿈을 꿔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저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볼 수 있는 장소에다가 붙여놓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돈을 버시면서 이게 스킬적인 문제인데 재테크를 하면서 가장 좋은 것은 뭘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부채 상황부터 먼저 점검하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주식 그 신용계좌 써가지고 돈 1억 넣어놓으면 2억 원어치 더 줘가지고 3억 원어치 주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좌는 절대 쓰지 마시고요. 집에 대출을 받아놓은 것은 그걸 다른 투자에다가 넣지 마시고 그거부터 집에 있는 것부터 갚아 나가시는 것이 일단은 최고의 재테크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스킬적인 문제라 얘기를 안 하고 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아까 중국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요즘에 우리가 중국발 그 식품 사태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멜라민 사태, 또 농약만두 사태, 또 뭐가 있죠? 가짜 계란. 가짜 계란 보셨어요? 전 직접 봤는데 그게 합성수지예요. 합성수지를 녹여서 흰색 합성수지를 일단 바탕을 만들고 노란색 합성수지를 먼저 바탕을 만들고 흰색 합성수지를 그렇게 액체 상태로 녹인 상태에서 또 다른 딱딱한 합성수지를 입히면 그 계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그 계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계란 하나가 얼만데 계란 하나에 중국에서 1위안도 안 하거든요. 1위안이면 요즘 환율이 올라서 180원, 190원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는데 예전에 그 사태 났을 때는 120원이었어요. 0.5위안인가 한 50원, 60원 했는데 아니 합성수지 만들어서 녹이는 값이 더 들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짜를 만들어대요. 어제 샹하이 가서 신문을 보니까 어제 제가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1박 2일로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제 샹하이 가서 신문을 보니까 하천에 우리 옛날에 우리도 그랬죠. 옛날 페놀 사태 등등등 해가지고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비만 오면 공장에서 뭘 버리는 거예요. 다 떼죽음 당하고 막 별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우리 옛날에 20년 전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제 솔직한 생각은 25년. 그런데 중국도 좀 그래요. 공장들이 뭐 화학공장, 별별별 공장, 친환경적이지 못한 공장들이 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해요. 떼죽음을 당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떼죽음 당한 고기를 경찰들은 가서 다 치우려고 하고 주민들은 경찰하고 주먹 다짐하고 싸워요. 그 물고기, 죽은 물고기 가져가려고.
희한하죠? 실제로 중국이 그래요. 근데 이 멜라민 사태를 우리만 겪는 건 아니고 중국 내에서는 훨씬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한 명인가? 두 명은 사형이 될 거라고 그래요. 이번에 요즘에 얼마 전에 뭐 정치인 누구도 우리 돈 받았다고 좀 됐었죠. 중국의 정치인인데 돈 받았다가 돈을 좀 많이는 받았더라고요. 한 100억대 이상 받았는데 사형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면서 우리와 똑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 지금 집값도 떨어지고 고민들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이 살아야 우리도 살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중 수출액이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3, 4분기 성장률이 7.8%가 나왔습니다. 10%를 넘었었거든요. 매 분기, 연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런 중국의 자산 디플레이션 그리고 수출 감소 등이 우리한테 영향을 줄 거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주식시장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6개월 선행지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앞으로 실물 경제가 지금보다 더 다가오는 경제는 더 암울할 것 같습니다. 이때 시간이 좀 되면은 뭐 좀 깊은 얘기까지도 들어가고 하겠는데요. 뭐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려도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의 위치 포지셔닝하고 자신을 세일즈할 수 있는 마케팅할 수 있는 것이 무언지를 찾아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고 저도 이번에 박사과정을 갔어야 되는데 지난 학기에 한번 넣었다가 떨어졌어요. 박사과정을. 그래서 그 내년 학기에 다시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도 제 꿈을 위해서 제 가치를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위해서도 그렇고 미래의 꿈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other something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뭔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세상을 같이 저하고 살아가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성취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리면서 짧은 시간 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